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에 돌아온 강성호. 네, 임민소입니다. 네, 부상투혼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몸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는 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이 없으니까 강하게 네. 버텨줬었죠. 제가 없으니까 강하게 버텼다고요? 네. 근데 오늘 돌아와서 그런지 오늘 네. 증시가 또 파란불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바닥에서 많이 끌어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강한 증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상한가 2부도 좋은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일장 공략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인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4월 달 현재 화목팀의 반격이 상당히 거센데요. 더 시간이 흘러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줄 서는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두 섹터 있죠. 여전히 강했던 2차 전지, 네. 그리고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오늘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 소비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들 줄 세워보면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1등이 바뀌었습니다. 오. 또 규수. 한규수 그렇군요. 매니저가 다시 또 네. 1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수익률 33% 달려가고 있고요. 2위에는 조선일 매니저가 20%,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가 15% 수익률로 2위와 3위는 5%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별 순위를 보면은 그래도 아직도 화목팀의 선전이 보이는데 종목별 순위는 어떨까요?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는 제가 없는 사이에 엄청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네. 1등에는 김병진 매니저의 유일 에너테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26%의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사마알미늄 18.75, 마찬가지로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이지도 16.67%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억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교수 매니저의 이지,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의 유일 에너테크 모두 오늘 편입됐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두 종목 모두 바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다 전화로 한번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4인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위의 김병진 매니저는 확실히 이 유일 에너테크 덕분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현재 마이너스 7%대로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3위 매니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3위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현재 4종목이 가득 차 있고요. 해성DS 그리고 ABL 바이오 관련해서는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L과 상신 EDP는 현재 각각 13%, 15% 높은 수익률 유지해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2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입니다. 총수익률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포트폴리오는 제약바이오에 전반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세종 메디칼 있고요. 메이톡스도 8%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등 매니저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3종목이 있고요. 오늘 이지가 가장 크게 뛰어 올라왔었죠. 네.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과연 어떤 전략 세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1위 한규수 매니저라는 점 정정해 드리면서요. 1위 한규수 매니저 전화 연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규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제가 없는 하루 바로 급등하는 종목을 오늘 가져오셨더라고요. 이지. 네.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이지 종목이 하루 만에 급등 후에 또 밀려서 또 기대감과 아쉬움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종목이 너무나 이제 급등 후에 밀렸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는데 이 종목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충분하게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 같은 종목군들은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LFP 배터리 관련된 최대의 수혜주다라는 측면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중기적으로 재상승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 같은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포트를 제외는 합니다만 그러나 가지고 계시거나 저가 매수를
해 보실 만한 분들은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을 가지고 좀 긴 관점에서 보유를 하실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만들어질 거 보고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률 게임상 포트에서 제외는 하나, 저가 매수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이지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한교수 매니저님 모처럼 다시 1위로 복귀하셨습니다. 1위답게 좋은 정보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올해 증시가 많이 좋아져서 이달 말까지 최대 수익을 한번 내보려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 있게 시장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장이 끝나고 무료 방송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방송 녹화 내용을 한교수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한교수 네이버 밴드에 가시게 되면 오늘 그 녹화된 방송이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녹화 내용에는 역시 2차전지 종목에 대한 분석과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녹화한 네이버 밴드 가셔서 녹화 내용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장 끝나고서 3시 50분에도 역시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시장이 워낙에 좋아서요.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그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2차전지 후속주들을 계속해서 또 말씀드릴 거고 그 2차전지 외에 새롭게 꾸준하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등 매니저 한교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전화통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하루 만에 수익률을 껑충 뛰어 올린 예. 김병진 매니저하고도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김병진 매니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새총 전략이냐, 얼마나 반등을 크게 주려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냐 했는데 바로 새총 전략이 통했습니다. 유일에너테크가 26%, 하루 만에 수익률이 26% 올라왔는데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어제 유일에너테크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올 때는 항상 튀어 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네. 튀어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새총 전문가답게 새총 전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월 달에도 공략주로 가져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원하는 시그널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상향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27,5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오늘 이제 상승했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이 있었는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2차 전지 시장이 큰데 기술력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전격투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공장 착공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아마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전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에너테크 2차 목표가 27,500원 설정하고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인사이트 듣기 위해서 무료 방송이나 네이버 밴드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병진 엠뱅골드 김병진 매니저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은 내일 장마감하고 4시 50분 이 새총처럼 이렇게 당겼다가 한 방에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소개하는 방송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총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장 끝나고 4시 50분에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리뷰해주신 김병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리뷰 들어봤고요. 내일장 공략주 조선희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선일 매니저님, 네. 어제 제가 하루 빠졌는데 네. 김병진 매니저와 한규수 매니저가 하루 만에 뭐 상한가에 가까이 가는 종목들이 다 나왔어요. 네. 제가 오늘 만약에 두 분의 종목이 단기간에 좋은 성과가 안 나온다면 제가 좀 불리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종목 좀 기대해봐도 좋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뿐더러 백인현 매니저님도 오늘 어깨가 좀 무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두 분의 리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오늘 잠깐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HLB부터 들어볼까요? 네, HLB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 업종군들이 굉장히 강해서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조금 조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4월 중순경부터 말까지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HLB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미국의 FDA 신청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 이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와서 35,300원 정도 오늘 종가에 끝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제 고가나 또는 이제 급등할 때 여러분 쫓아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35,000원 정도 근처면은 조금씩 여러분 매수해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엑세스바이오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이제 저평가된 의료기기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시젠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젠하고 비교할 정도의 좋은 회사인데 너무 저평가돼 있죠 지금.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 기간 지난 2022년 7월부터 조정을 했는데 오늘 어제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틀 전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어제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조정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군들이 강하게 4월 중순부터 말씀드린 대로 말까지 또는 5월까지 갈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저 5일선 근처 빨간 선이면 지금 5일선 근처 들어왔었는데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지금 보면 밑에 조정이 들어올 때 조금 약간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밑꼬리 공략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10,000원 정도 또는 한 300원 정도, 400원 정도 근처에서는 매수 가능하니까 이때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엑세스 바이오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인현 매니저 포트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SL이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IRA 수혜 관련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하루를 보였었는데 SL도 오늘 소폭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전략 펼치면 좋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되면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밸류체인 부품 업체들도 오늘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SL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등락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잘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인 것은 맞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를 좀 더 지켜보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왔거든요. 따라서 이런 날에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본 다음에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꼭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가요, 지금이? 지금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네.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현대차의 보조금 이슈는 최근의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얼마 정도 파장을 일으킬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이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고 또 SL도 대응 전략 만들어 보시고 또 백인현 매니저도 그때 또 관련 코멘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오늘 또 어김없이 제약바이오 종목 가져왔습니다. 특히 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큐렉소입니다. 자, 우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특히 이제 로봇이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은 2026년까지 연성장률이 한 17.5% 되고요. 의료용 장비, 특히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연성장률이 16.5%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용 로봇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수술용 로봇의 차트 성장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16억 불 정도에서 37억 불로 이게 이제 5년 만이죠. 5년 동안에 한 2배 정도, 100% 이상 성장을 하는데 거의 다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00% 이상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특히 큐렉소 같은 경우는 보행 재활 로봇의 비급여 확대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을 들고 계시죠? 의료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지원이 되는 그게 비급여 수요 확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의료용 로봇으로 수술을 할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미적용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절 수술 로봇이나 보행 재활 로봇 이런 것들을 하면 일부 금액이 여러분 비급여로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가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시에 소모품에 대한 비급여 적용이 있고요. 보행 재활 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부터 뇌졸중으로 뇌기능 저하되면서 재활용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하루 30분 이상 이 로봇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기존 수치보다 32,000원 정도 돈이 더 나옵니다.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상업 매출 지속성이 있는데요. 2019년에는 4대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2020년도에는 18대, 2021년도에는 30대부터 시작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인도의 최대 임플란트 회사죠. 메릴 헬스케어가 2025년까지 최소 53대를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이미 계약 체결했고요. 오늘도 나왔죠.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교세라가 오늘 큐렉소의 관절 수술용 로봇을 계약을 하겠다라고 계약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판매가 기대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추이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제가 매출을 볼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 진출도 관련해서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TSI라는 회사가 있는데 큐렉소가 이미 2006년도에 미국에 설립을 해서 만든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 때 미국의 FDA 501K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관절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진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0.03% 중국 시장에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무려 100배가 많은 2026년까지 3.05%까지 3.05%면 조금인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관련 있게 보시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못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 네이버 밴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있으니까 자료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차트를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큐렉소가 말씀드린 일본의 회사와 계약 체결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한 10% 가까이 올라갔다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약간의 조정, 한 12,000원 정도 오면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13,4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1,1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는 큐렉소 매수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3,400원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M 플러스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부품이랑 장비 이쪽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 좋아서 제가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랑 시가총액 그리고 수주장부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그중에서 M 플러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M 플러스를 가지고 왔고요. M 플러스는 잘 아시겠지만 파우치형이랑 각형 타입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주력 고객사는 SK온입니다. 지난 2012년 SK온에 처음 납품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SK온 내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2차 전지
2차 전지 조립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도에는 파우치형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노스벨트 배터리 업체로부터 이제 각형 조립 공정 관련해서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파우치형 매출이 주력이었는데 최근에는 각형 매출도 이제는 레퍼런스가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증설을 할 경우에 M+가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수주 잔고인데요. 올해 3월 20일 날 기준으로 제가 수주 잔고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4,213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지난해 신규 수주만 3,200억 이상 지난해 신규 수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에는 M+의 그 수주 잔고를 고려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을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회사 측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 2,800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5%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측에서 예측한 2,800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나온다면 5%면 한 14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9억 원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110억에서 한 14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다라면 올해가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주력 고객사인 SK온 같은 경우에는 GM과 합작법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설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는 2024년까지 M+가 한 4천억 규모 정도로 신규 수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는 지금 신규 수주가 4천억 이상 쌓여 있지만 향후 2년, 3년, 4년까지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캐파는 2,500억, 그리고 2,5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나오는데 2026년 상반기에는 기존 공장 대비 3배 물량이 되는 신규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쪽이 완료가 되면 1년 매출액이 연간 1조 원 정도 되는 캐파가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완료된다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를 받았을 때 빠르게 매출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M+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 같은 경우에는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은 하루 쉬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3,400원 정도 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13,400원 보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2년 매니저 오늘 종목은 M+ 목표가 16,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짧게 지금 이제 신규 올해 목표 매출액 2,800억 원이라고 하니까 네. 당장 이번 1분기 매출부터 현재 찍혀 있는 한 500억에서 600억대가 나온다면은 적당한 지금 매출액을 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작년에 신규 수주한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올해 상반기쯤 인식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 1분기 얼마, 2분기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예단하긴 힘들지만 네.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흑자 전환 본격적으로 시작한 M+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 두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2차 전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리오프닝 준비되어 있는 줄 서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 서는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오늘도 강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나 전고체 그리고 장비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이슈가 하나 남아있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번 주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고 또 매니저들의 인사이트는 어떤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장에서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GDP, 1분기 GDP가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중국 리오프닝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 소비재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중국에서 서비스 업종이 1%가량 올라간다면 한국 성장률 개선폭에서는 0.08%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또 제조업이 1% 성장하면 한국에서는 0.12% 상승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IT와 수출은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그냥 매수해라 이런 얘기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잘 올라가는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좀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요즘 좀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리오프닝 이 두 가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희 매니저님 이 두 가지 섹터에서 오늘 어디 섹터 선택을 해주셨나요? 저는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그 업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출 아닙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2차 전지 업종군들이 당분간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선 타이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선택해 주셨고 백인현 매니저님은요? 네, 저 역시 2차 전지를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섹터도 2차 전지이고, 지금 향후에 이제 우리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게 보고 있긴 한데, 2차 전지보다는 업사이드 여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두 가지 섹터가 있다면 더 좋은 섹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2차 전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역시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탑3 오늘 주제고요. 지금 바로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각각 3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3위 원준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3위에는 조일 알미늄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 매니저님 원준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쪽이 또 장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2차 전지를 우리가 볼 때는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양극재 안에서 순환매 그걸 보지 말고 이제 장비 쪽도 순환매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인가요? 아닙니다. 양극재는 음재, 소재는 계속 유효하고요. 오늘 예. 이제 1등이 또 이제 소재 종목이고 제가 이제 원래는 장비 쪽은 좀 안 봤습니다. 장비 쪽은 안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비 쪽이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 잘 나고 있고 거기다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소재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준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증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미국의 IRA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증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이슈를 받고 있는데 특히 원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성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를 굽는 그런 도자기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원자재, 양극재, 음극재를 넣고서 이거를 뭐 열을 가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전지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음극재를 다 소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용 생산력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RHK하고 이제 PK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롤러로 눌러가지고 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 소재를 그리고 이 설비를 설계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한 회사인데요.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화면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열처리 공정이 한 90% 정도, 공정 설비가 한 3.4% 그리고 기타 매출이 6% 정도 매출이 나고 있는데 주요 고객이 국내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 기업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등 소재 업체의 대부분은 다 이 회사 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내로 그러니까 2025년, 6년까지 소재 증설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수요가 고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양극재 예를 들어 갖고 뭐 다 설명하기는 좀 기니까 포스코 케미칼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양극재 증설 계획이 금년에는 15만 5천 톤,
그리고 내년에는 19만 5천 톤, 그리고 25년에는 46만 5천 톤으로 확대되는 게 아주 기하급수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치로 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 원준의 수성도를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매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4양으로 실리콘 음극재 수성도가 금년 내로 아마 계획이 수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 보면은 원준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차트로 가만히 보시면 차트가 상승을 한 10%에다가 들어오고 하는데 보통 한 정비열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조정 28,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조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인데 이렇게 상승했다가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3위 원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3위 조일 알루미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일 알루미늄 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 사마 알루미늄 이렇게 있는데 좀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제가 밸류체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탑3 알루미늄 압연 전문 업체이고요. 알루미늄 압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양극박 소재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차량 경량화 핵심 소재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할 물질 그리고 이제 도전제 바인더 그리고 알루미늄 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사마 알루미늄이나 그리고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는 적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급등을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일 알루미늄이 공급하는 알루미늄 박 자체가 양극박의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일 알루미늄이 사마 알루미늄이나 DI 동일이 간다라면 그 원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조일 알루미늄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주력 고객사가 비상장 기업인 롯데 알루미늄입니다. 하지만 롯데 알루미늄 외에도 추가적으로 고객사 다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미국 IRA 법안 수혜주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산 알루미늄 박을 사용하는 배터리들은 그 최근에 관세 부과를 더 많이 철퇴를 맞게 되었는데요.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들이 조일 알루미늄의 이제 원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참고로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조일 알루미늄이 롯데 알루미늄과 1조 4천억 규모의 알루미늄 박 원재료 공급을 계약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금 많이 올랐지만 향후에 조일 알루미늄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이제 상신 EDP 같은 그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보다는 TCC 스틸 같은 원통형 배터리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조일 알루미늄이 오늘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CC 스틸처럼 좀 원재료 관점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3위 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2차 전지 지금 순환매 고려할 수 있는 종목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일 매니저의 2위 윤성 FNC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2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의 2위에는 테이펙스 있습니다. 자, 윤성 FNC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제2의 에코프로 BM이 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되실만 하죠. 유망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향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배터리 만드는 공급이 한 20년 이상 그런 믹싱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믹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2차 전지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음극재,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섞는 걸,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거 섞어서 또 음극재 섞어가지고 만드는 장치인데 이게 20년 됐다는 거는 기업 업력이 탁월한 거죠.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4,000리터급 이상 믹싱하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믹싱 장비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료나 또는 여러분
그 제약업종에서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만들거나 믹싱해가지고 이제 원재료를 합치는 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믹싱 장비인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 거기다가 2차 전지 생산 공장에서 믹싱하는 거는 원재료를 섞는 거는 제일 앞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장비 업체 중에 또 하나죠. 슬러리 상태에서 균질적으로 대규모의 보통 이 대규모라는 거는 1,200에서 4,000리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000리터 이상급 4,000리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소재 부품 업종이라고 하면 세 개 업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인데 한 개의 회사 빼고는 두 개의 회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내에서 점유율이 높습니다. 믹싱 장비 공급 시스템에 보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메인 장비만 공급을 하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업체가 셀 업체라고 그러는데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전체 금액의 설비 투자 금액의 한 5 내지 6% 정도가 기계 장비로 떨어집니다. 턴키 수주해가지고 전 프로세스를 설치를 하면 보통 7 내지 10% 정도 이익을 내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이익이 더 많죠. 자, 아까 그 세 개의 셀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60% 정도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고요. B사는 삼성 SDI, C사가 바로 SK온인데 100% 다 이 회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캐파가 연 한 4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다가 금년에 안성 이 공장에 1,500억이 되는 공장을 또 만듭니다. 사이즈가 크죠.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거기다가 기업 업력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객사 수주가 고성장인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6년까지 미국에 공장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10기가와트 시당 한 1조액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연간 한 3조, 4조 이상 예상이 됩니다. 이걸 다 납품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우가 들어가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윤성 FNC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 5일선, 20일선 조정이 온다면 매수 기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성 FNC 유망 의견으로 2위 종목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2위 종목 테이펙스. 근데 테이펙스는 2차전지가 향후에 테이프를 안 쓰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테이펙스가 제가 최근에 이제 IR 담당이랑 테이펙스 IR 담당이랑 또 통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 가장 차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확인 매일 사설을 그렇게 하십니다. 네, 매일 전화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테이펙스가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다른 전기차 업체들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네. 방금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 향후에 이제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2차 전지 전용 테이프가 사용 안 될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력으로는 뭐 각형이나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형에는 항상 테이프X가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용 테이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용 테이프가 들어갔을 때는 그 배터리의 안정성이 올라가고요. 수명도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식품 포장용 램 매출이 거의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용 테이프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60%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2차 전지 전용 이제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성장형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모두 지금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50억 나오면서 영업이익률도 한 14%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더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긴 한데 충분히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펙스에 대한 이야기 보면 줄선 종목에서 한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그때 동안 좀 조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노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2차 전지 순환매 대망의 1위 종목 이제 만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각각 1위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조선일 매니저 1위로 종목이 나왔고요. 네. 백인현 매니저 1위에는 제이오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한 분기 만에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올라간 것도 좀 납득은 되는데 이걸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때문에 잘 올라갔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철강업계가 좋아서 잘 올라간 거 아닐까요? 철강업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수혜는 포스코홀딩스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예. 만약에 2차 전지 수혜, 리튬 호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을 맞아요. 갖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 수혜를 받았다면 벌써 이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 이제 11월 달에도 이 종목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스페셜 방송 때 나와서 포스코홀딩스 꼭 관심 가져야 된다. 그때 사실은 철강 관련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은 맞아요. 원래 리튬 관련해가지고 염호우소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이제 작년 8월 달에 IRA, 미국의 이제 IRA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세액 공제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여태까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구매 조달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중국 외에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는 그 원자재를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핵심 광물을 충족 여부인데 이게 미국의 FTA가 발효된 국가나 미국 내에서 있는 그 원재료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1-2번 두 번째 얘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50% 정도 되는 밸류 에디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은 또 여기에 대한 IRA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핵심 비중 계산까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보통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리튬의 사업 가치가 여태까지 하나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간 거는 실적 가치로 작년 대비 드디어 4분기까지 적자를 내고 있다가 금년 1, 4분기 때 흑자로 턴 어라운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1분기까지 가치 저평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작년 3분기 금년 3분기입니다. HY 클린메탈이 상업용 매출로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출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갈 거고요. 금년 4, 4분기 같은 경우는 광섬 리튬 공장이 가동되면서 여기 또한 매출이 올라가면 이 또한 매출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소재부터 해가지고 이게 수직 계열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리튬 염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제까지 다 이루어지고요.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전구체, 양극체까지 수직 계열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3분기부터는 리튬 생산 관련해서 이게 매출이 적극적으로 매출액이 잡힙니다. 숫자가.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쟁사 대비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던 리튬 사업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관련한 현황 계획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밴드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리튬 가격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달러 가치가 1,300원일 때 기본적으로 5만 톤 이상을 넘어가는 매출을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정도 되면은 다 매출이 6만 톤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금년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2, 4분기, 3, 4분기 넘어가면 수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캐패시티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되게 많은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가 턴 어라운드 되면서 19조 3천억 원 내면서 전분기 대비 0.4% 그리고 영업이익이 6,058 내면서 드디어 1분기 때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앞으로 2, 3분기 이상은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특히 거기다가 5번 내용은 철강 관련 내용인데 여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밴드에서 여러분들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포스코홀딩스 이제 시작입니다. 리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지금 주가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1위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 1위 종목 JO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생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네. 2차 전지 도전제용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코엑스에서 열린 그 인터배터리 행사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JO 부스에 한번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전화 말고 이번에 갔다 오셨군요. 네, 이번에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이제 CNT 파우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한번 갔다 와봤는데 네. 일단
검은색 이제 파우더 모양으로 가루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이오 영업 담당 그쪽 기술 담당 분들이랑 얘기도 나눠봤는데 네. 일단 국내에서 이제 제이오처럼 CNT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참고로 CNT 파우더는 양극 제형이라 음극 제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양극 제형 같은 경우에는 제이오랑 LG화학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용도로는 제이오와 LG화학이 만들고요.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소수벽이랑 단일벽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소수벽 같은 경우에는 제이오가 CNT 파우더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단일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옥시알이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제이오가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LFP 배터리 그리고 하이니켈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최근에 배터리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도전제가 카본 블랙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CNT를 소재로 해서 도전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용 CNT 도전제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제이오가 거기에 들어가는 바로 CNT 파우더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이제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전방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함께 성장하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용 CNT 파우더를 생산하는데 자체 밸류체인에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이오의 CNT 파우더는 국내 다른 그 배터리 업체들 모두에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캐파는 1000톤이었는데요, 연간.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는 캐파가 한 5000톤 정도까지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000톤당 CNT 도전제 CNT 파우더 매출액은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현재 시세 기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최소 2,000억에서 한 2,5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보통 이런 업체들은 두 자릿수가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2025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이오도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나노신 소재를 비교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제이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차 전지 탑3 1위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 또 얻어야 되는데요. 조선일 매니저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조선일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무료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을 매주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40분에 진행을 하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밴드에 다 녹음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업로드했으니까 공개 방송도 보시고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고 오늘 또 이제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 하루에 10% 정도 얻기 위해서 또 무료 여러분들 트레이딩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 무료로 가입하시면 아침에 일찌감치 여러분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와 함께 트레이딩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한다면 합니다. 맞아요. 4월 달에 크게 수익률 내겠다 하고 크게 수익률 내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GPT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직접 발로 뛰고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확인 사살마.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 이렇게 매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날 장 전에 이슈 사항이라든지 체크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방송 들어오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직접 찾지 않으셔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충분히 방송 보시고 9시에 시장 임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는 제가 다양한 공모 정보, 공모 청약 정보라든지 주식 정보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공모 청약 최근에 한번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청약 정보 한번 알려드렸는데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제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에서 공모 청약 관련주들은 이제 상장 당일날 400%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해드렸고요.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2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